기동부대 지휘관이 포병을 못 믿는 이유가 뭘까요? 전방에서 적 장갑차가 움직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좌표도 나왔습니다. 보고도 올라갔습니다. 화면으로 보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포탄이 떨어지는 장면뿐입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 사격이 늦어집니다. 지휘소는 확인을 반복하고 체계는 입력값을 다시 요구하고 화력 지원반은 어디에서 막혔는지 찾고 있습니다. 그 사이 적은 움직이고 아군은 계속 노출됩니다. 이때 기동부대 지휘관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포병은 정말 믿을 수 있는가? 미군 야전 포병 전문지에 실린 Building the Confidence of Maneuver Commanders 라는 글은 바로 이 문제를 다룹니다. 제목을 그대로 옮기면 기동부대 지휘관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제목을 조금 다르게 보고 싶습니다. 이 글의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포병은 어떻게 해야 기동부대 지휘관에게 다시 믿을 수 있는 화력이 되는가? 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포병을 볼 때 포신과 포탄을 먼저 봅니다. 사거리가 얼마나 긴가, 탄이 얼마나 정확한가, 몇 문이 동시에 쏠 수 있는가를 봅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직접 지원 포병의 세계에서는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기동부대 지휘관이 원하는 것은 멋진 재원표가 아닙니다. 자신이 위험한 순간에 요구한 화력이 제때 떨어지는 것입니다. 늦게 도착한 화력은 때로 정확해도 쓸모가 줄어듭니다. 포탄은 맞았지만 이미 적이 움직인 뒤라면 그것은 전투를 바꾸는 화력이 아니라 뒤늦은 해설이 됩니다. 원문의 필자는 직접 지원 포병대대의 목적을 기동부대 지휘관이 적을 압도할 수 있는 위치에 서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표현은 중요합니다. 포병은 혼자 멋있으려고 존재하는 병과가 아닙니다. 기동부대가 움직일 수 있게 만들고 적이 고개를 들지 못하게 만들고 지휘관이 결심한 시간과 장소에서 전투를 유리하게 가져가도록 만드는 병과입니다. 그러니 포병의 성능은 발사 순간이 아니라 기동부대가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효과를 받았느냐에서 드러납니다. 이 글에서 가장 현실적인 문장은 따로 있습니다. 포병 장교에게 최악의 순간은 기동부대 지휘관이 표적을 발견했는데 사격까지 너무 늦다, 쐈는데 원하는 효과가 안 나온다고 말하는 순간이라는 대목입니다. 저는 이 표현이 상당히 정확하다고 봅니다. 포병이 지휘관의 신뢰를 잃는 순간은 포탄이 한두 발 빗나갈 때만이 아닙니다. 지휘관이 필요로 하는 시간 안에 반응하지 못할 때입니다. 전투 중에 한번 늦다는 인식이 박히면 그 다음부터 지휘관은 포병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다른 수단을 찾거나 아예 작전 계획에서 포병을 덜 믿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단순히 포대가 느리다, 사격 지휘소가 느리다, 관측자가 서툴다 정도로 보면 답이 좁아집니다. 원문이 말하는 핵심은 그보다 넓습니다. 문제는 포병대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여단 전체의 문제입니다. 적을 발견한 순간부터 포탄이 나가는 순간까지 그 사이에는 여러 연결점이 있습니다. 관측자, 레이더, 화력지원반, 사격지휘소, 지휘통제체계, 포대가 하나의 흐름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어느 한 곳에서라도 입력이 틀리거나 기준이 다르거나 사람이 시스템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시간은 바로 새어나갑니다. 이 글은 그 해결책으로 디지털 표적 연결 체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센서가 본 표적이 사격부대까지 빠르게 이어지는 길을 훈련하자는 것입니다. 현대전에서는 드론이든 레이더든 관측병이든 표적을 찾아내는 수단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표적을 많이 보는 것과 표적을 빨리 때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화면에 적이 보인다고 해서 자동으로 포탄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이에는 사람이 있고 체계가 있고 지휘관의 기준이 있고 사격 통제 절차가 있습니다. 미군의 경우 이 글은 AFATDS라는 포병 디지털 사격 통제 체계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이 체계는 표적 정보와 사격 임무를 처리하는 중요한 장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장비 이름이 아닙니다. 핵심은 그 장비를 누가 얼마나 익숙하게 다루느냐입니다. 원문은 사격 지휘 쪽 인원은 이 체계를 많이 배우지만 화력 지원 쪽 인원은 상대적으로 경험이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이 차이는 실제 전장에서 매우 크게 나타납니다. 표적을 포대까지 보내는 사람은 체계를 잘 모르고 포대에서 계산하는 사람만 체계를 잘 알면 연결은 매끄럽게 흐르지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원문에 꽤 동의합니다. 포병에서 디지털화는 장비를 들여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디지털 장비는 훈련되지 않은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빠른 체계가 아니라 복잡한 장애물이 됩니다. 버튼은 많고 입력창은 많고 오류는 뜨는데 실제로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모르면 시간만 흘러갑니다. 그러면 지휘관은 체계를 믿지 않게 되고 현장은 다시 전화와 무전과 종이로 돌아가려 합니다. 디지털 장비를 들여놓고도 결국 아날로그식 확인에 매달리는 군대에서 매우 익숙한 풍경입니다. 물론 아날로그 훈련도 필요합니다. 원문도 이 점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현대 전장에서는 전자전이 있고 통신교란이 있고
디지털 체계가 막히는 상황이 얼마든지 생깁니다. 그러니 디지털이 끊겼을 때 수동으로 처리하는 능력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핑계로 디지털 훈련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디지털 체계를 쓰는 전장에서 디지털을 제대로 못 다루는 것은 차량을 보급받고도 운전훈련을 안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장비는 있는데 속도가 안 나옵니다. 원문이 강조하는 또 하나의 핵심은 표준 절차입니다. 여단 안에서 누가 어떤 형식으로 표적을 입력할 것인지, 공격 지침과 표적 선정 기준을 어떻게 넣을 것인지, 통신이 막히면 어떤 순서로 대처할 것인지, 기술 예행 연습은 어떻게 할 것인지가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아주 현실적입니다. 부대마다 입력 방식이 다르고 사람마다 표적 이름을 다르게 붙이고 지휘관의 공격 기준이 어떤 체계에는 들어가 있고 어떤 체계에는 빠져 있다면 빠른 사격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표적이 올라오는 순간부터 누군가는 다시 묻고 다시 확인하고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특히 원문은 지휘관의 공격 지침과 고가치 표적 목록, 표적 선정 기준이 종이로만 돌아다니는 문제를 지적합니다. 명령서에는 들어가 있지만 디지털 체계 안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한국군에도 낯설지 않을 겁니다. 계획은 문서에 있습니다. 회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체계와 현장에는 반영이 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투 중에는 그거 어디 적혀 있습니까? 누가 최신문 갖고 있습니까? 이 기준이 맞습니까? 같은 말이 나옵니다. 전투가 시작된 뒤에 기준을 찾는 것은 늦습니다. 기준은 사격 전에 이미 체계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디지털 지속 훈련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장비가 켜지는지 확인하는 통신 점검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관측자에서 시작해 화력 지원반, 사격 지휘소, 레이더, 포대까지 실제 사격 임무가 흐르는 것처럼 반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전체 사슬을 통째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관측자는 잘했는데 화력 지원반에서 막히거나 화력 지원반은 잘했는데 사격 지휘소에서 입력 기준이 달라지거나 포대까지 갔는데 통신 우선순위가 꼬이면 기동부대 입장에서는 그냥 포병이 늦었다로 보입니다. 포병을 오래 보면 알게 됩니다. 기동부대 지휘관은 포병 내부의 사정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어느 체계가 오류를 냈는지, 누가 입력을 늦게 했는지, 어떤 노드가 연결되지 않았는지 그런 설명은 전투 중에는 변명이 됩니다. 지휘관이 보는 것은 단순합니다. 필요한 시간에 화력이 왔는가, 원하는 효과가 나왔는가, 그 결과 아군이 움직일 수 있었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포병은 아무리 강한 화포를 가지고 있어도 신뢰를 잃습니다. 한국군에도 이 문제는 중요합니다. 한국군은 포병 전력이 강하다고 말합니다. 많은 포병 전력, 빠른 대응 체계, 좁은 전장, 높은 화력 밀도 모두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화력이 많다는 것과 그 화력이 기동부대가 요구하는 순간에 정확히 연결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연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강한 포병은 많이 쏘는 포병이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 망설임 없이 흐르는 포병입니다. 표적을 발견했을 때 그 정보가 어디에서 막히는지, 누가 체계를 다룰 수 있는지, 어떤 기준으로 자동 처리되는지, 어느 단계에서 사람이 다시 손을 대야 하는지까지 봐야 합니다. 저는 이 글의 문제의식에 동의합니다. 다만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디지털 체계는 신뢰를 만들어주는 도구일 뿐 신뢰 그 자체는 아닙니다. 기동부대 지휘관이 포병을 믿게 되는 것은 장비 이름 때문이 아닙니다. 반복 훈련을 통해 이 부대는 부르면 온다, 이 화력 지원반은 상황을 안다, 이 포병대대는 내 작전 의도를 이해한다는 경험이 쌓일 때입니다. 결국 신뢰는 브리핑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훈련장에서 반복된 시간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글은 단순히 미군의 디지털 사격 통제 체계 이야기가 아닙니다. 포병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포병은 표적을 때리는 병과이지만 직접 지원 포병은 그보다 더 구체적인 임무를 갖습니다. 기동부대가 움직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지휘관이 결심한 순간에 화력을 제공해야 합니다. 적이 반응하기 전에 먼저 효과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포탄보다 먼저 연결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전장에서 중요한 질문은 포가 쏠 수 있는가가 아닙니다. 부르면 제때 오는가입니다. 센서가 표적을 봤을 때 그 정보가 끊기지 않고 사격으로 이어지는가, 지휘관의 기준이 체계 안에 들어가 있는가, 운용자들은 그 체계를 익숙하게 다루는가, 전체 사슬은 반복 훈련을 통해 검증되었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을 때 포병은 기동부대 지휘관의 신뢰를 얻습니다. 결국 포병의 신뢰는 폭발 장면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신뢰는 적이 보인 순간부터 포탄이 떨어질 때까지 그 짧은 시간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늦은 화력은 설명이 많고 빠른 화력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기동부대 지휘관이 포병을 믿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필요할 때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장에서 그보다 강한 증명은 없습니다.